예, 반갑습니다. 승강기사 2022년 4월 24일 필기기출 문제 금일은 15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5번 경사형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사 엘리베이터가 이제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너무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안전 기준에 따라서 승강로 벽을 설계할 때 승강로 벽의 높이 기준은 경사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경사 각도가 몇 도인가? 쉽게 말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경사 각도가 몇 도는 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을. 자, 45도입니다. 경사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하려면 최소한의 검사 기준은 45도. 45도가 그 경사각이 나와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전격 속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완충기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 전격 속도에 따라서, 자, 스프링, 우레탄, 고무 완충기들은 그 전격 속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완충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유압식 완충기. 유압식 완충기는 말 그대로 그 완충기 내에 유압으로 이제 그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관계가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속이든 중저속이든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속도랑 관련 없이 쓸 수 있는 게 유압식 완충기. 자, 17번. 에스컬레이터의 공팅 속도에 대한 기준이다. 자, 괄호 안의 내용에 옳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경우 공팅 속도는 몇입니까? 0.75. 자, 두 번째, 30도를 초과하고 30도가 안 되는 것, 이하인 것은 0.5 이하야 한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 첫 번째 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식이 경사 각도가 더 높다. 높은 걸 알 수 있죠? 왜냐, 첫 번째는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좀 낮은 거고, 두 번째는 30도를 초과한다는 거는 30도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을수록 속도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야 되겠죠. 왜냐면은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리막길도 이제 내리막길마다 이제 각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이 급하게 내려간다. 그럼 차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내려가겠죠. 가속도 붙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도를 더 줄이는 것처럼 우리 에스컬레이터 공칭 속도도 경사 각도에 따라서 그 공칭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 자, 주 로프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권부각을 크게 한다. 이 권부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기계실을 가게 되면요, 그 로프가 이제 걸려 있거든요. 자, 이게 권부각이에요, 권부각. 제가 사진을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자, 이때 권부각이 큰 것이 무엇이냐? 아, 당연히 2번입니다. 2번이 더 커요. 왜냐? 이 메인 시브와 세컨 시브의 각도가 더 크게 되죠. 왜냐면 이 메인 시브와 세컨 시브의 그 이제 위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권부각은 더 크게 먹어요. 왜냐? 우리 이 로프가요, 감겨져 있는 정도가 얘는 이제 완만하잖아요. 완만하기 때문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자, 권부각, 감겨져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 마찰 개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현상을 좀 더 방지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권부각을 크게 하면 클수록 미끄러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슬립이 줄어든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속도 변화율을 크게 한다? 이게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게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m/s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1m/s를 써줘야 되는데 뭐 하루는 1m/s, 또 하루는 뭐 1.75, 또 하루는 2m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우리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성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슬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 현장에 맞는 속도를 다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 층이 높거나 층이 낮거나 어떤 이용 용도에 따라서 속도를 맞추는 건데 그 용도에 맞지 않은 속도를 계속 변화해 준다 그러면 미끄러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균형 체인이나 규성 로프를 설치한다. 사실 균형 체인이라든가 이제 보상 로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무게를 그냥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진을 그려볼 텐데. 자, 이게 웨이트라고 하고요. 이게 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균형 체인을 말하는 건데. 자, 카가 꼭대기 있고요. 웨이트가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웨이트가 더 카보다 무겁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카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카가 위에 있다는 거는 이제 이쪽 밑에 부분이 좀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그럼 이거를 무언가는 잡아줘야 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방향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카 하부와 규정줄 하부에 보상체를 달아줘가지고 이제 쏠리는 거를 이제 내가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줄다리기. 자, 줄다리기 하는데 이렇게 안 되겠구나. 자, 야, 이 강호동이에요. 강호동. 그리고 이 사람 누구랄까요? 김병만. 자, 둘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야, 누가 이길까요? 순수하게 힘만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자, 강호동이 100kg겠죠? 김병만이 뭐 이슈하고. 자, 강호동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병만은 마이너스 40이 미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40kg를 보상을 해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병만이 강호동을 이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40kg 이상의 무게추를 갖다가 등에다 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kg짜리 무게추를 맸다고 했을 때 김병만의 몸무게가 이제 110kg 됩니다. 그러면은 강호동보다 10kg가 더 많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 보상이 이뤄지는 거죠. 그럼 김병만이 더 무겁는 거잖아요. 따라서 김병만이 강호동보다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줄다리기 했을 때 이제 이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로프와 도르래 사이에 마찰 개수를 크게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권부각을 크게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권부각을 크게 하는 것도 로프와 도르래가 이제 많이 감기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1번하고 4번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19번. 엘리베이터 도어를 작동시키는 도어 머신의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어 머신으로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건데, 첫 번째, 도어형 모터는 토크가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냉각 시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제 토크가 크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 자, 엘리베이터 도어 머신이요,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써요. 왜냐? 물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프도 많이 쓰고 모터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모터를 쓰면 안 돼요. 불필요하게. 그럼 이제 수명이 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토크가 굳이 큰 걸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냉각 시설이 필요 없죠. 또 얘는 이제 공능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적인 공기에도 냉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동작 횟수가 승강기 빈도의 2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쵸? 동작 횟수가 승강기 이제 권상기에서 쓰는 모터보다 횟수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정말 편하게 뭐 탈착이 쉽다든지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출이 돼야겠죠? 막 도어 모터가 어디 숨겨져 있고 쌓여져 있으면 이제 유지 보수하신 분들이 이제 그 탈착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수를 좀 빠른 시간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세 번째, 엘리베이터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소형이면서 경량일수록 좋다. 그렇죠? 이게 보통 도어 모터가 이제 카 상부 지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카 상부에서 작업자들이 점검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카 상부 이건 이제 점검자들이 자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작아겠죠. 왜냐면 카 상부가 뭐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도어 모터가 막 거의 뭐 만약에 뭐 엄청 크다 그러면 이게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경량 좋다. 왜냐, 이 도어 모터를 또 교체하려면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면 또 이제 또 어떤 양중 기계를 써야 되니까 사람이 직접 들 수 있는 정도의 소형 경량화 될수록 좋다. 자, 네 번째, 동작이 원활하고 소음이 적어야겠죠. 소음이 적어야 됩니다. 소음이 적어야지 이제 소음이 크게 되면은 이런 소음들이 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소음들이 많이 발생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20번.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용 엘리베이터의 기준, 요건인데 이거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법령이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소방용 엘리베이터 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소방용 엘리베이터 유효폭이 0.7 이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0.7 이상 아니고요. 유효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넓이가 아니고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높이가 0.7이면 안 돼요. 폭이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자, 유효폭이라고 하는 거는 폭은 이제 높이가 아니고 가로죠. 0.7 아니에요. 자, 소방용 엘리베이터는 자, 모든 승강장 출입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왜냐면 승객이 몇 층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용자,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 호수층, 짝수층, 또 지하층을 안 쓰겠다 그러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방용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다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 사람이 몇 층에서 갇힐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를 위해서는 전층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도착하여 문이 닫힌 이후로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 한다. 자, 이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에 지정층이요, 보통 이제 1층을 많이 써요. 왜냐면 1층이 가장 많이 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 층이라고 하는 거는 꼭대기층.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신축 건물들은 최하 이제 20층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20층까지 가는데 1분 이내 도착을 해야지 이제 검사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1분 이내. 1분 또는 60초. 시험에서는 60초 단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방용 엘리베이터는 지정층에서 가장 먼 꼭대기층까지가 1분이다. 자, 4번. 운행 속도는 1m/s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가장 먼 층까지 가야 되는데 1m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1분 안에 도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도는 1m 이상을 만족을 해야 이것도 말 그대로 검사 기준에 통과가 되는 법입니다.